안녕하세요. 한 후보 물질이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FDA 허가를 받을 확률은 9.6%입니다. 10개 중에 9개는 망하고 하나가 성공한다는 건데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약 개발 회사들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유한양행의 사례만 봐도 이상 후에 얀센에게 기술 수출했죠. 이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에 가까운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이상까지만 해도 벌써 몇천억 대죠. 3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조 단위 자금이 들었을 거라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돈은 많이 든다는 것인데, 국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약 개발 회사들은 공모시장, 코스닥, 코스피 이런 곳에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낮고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은 장기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굉장히 몇 천억에서 몇 조까지 들어가니까 벤처 캐피탈의 자금으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 회사들이 공모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회사들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벤처 캐피탈은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회사들보다도 전문성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신약 개발 회사들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벤처 캐피탈은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투자 규모의 관점에서 국내 신약 개발 회사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 한 운용력의 인터뷰인데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 빠져나가는 게 주요 목표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고 성공 후에 그 열매 과실을 맺기보다는 상장이 목표라는 거죠. 사업 성과가 없어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 가능한 특례 상장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의 벤처 캐피탈은 신약 개발 회사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각에서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다. 이런 부분은 한국의 제약바이오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이 되면서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좋은 선례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판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사례들도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IT 같은 경우에는 돈은 별로 안 들잖아요. 이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빠르게 트라이 앤 에러를 겪으면서 되는 것들만 키워나가고 안 되는 것들은 계속 킬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거에 반해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서 국내 벤처 캐피털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 회사들은 공모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몇 조 원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되어 있는 신약 개발 회사들 몇몇에서 불량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신약 개발 회사들도 처음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국내 벤처 캐피탈에서는 원래 불확실성이 큰 투자를 맡아줘야 되는데, 바이오 산업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부 조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례 상장 제도 등을 통해서 공모 시장으로 진입한 후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성공 확률도 낮은 상태에다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공모 시장에서 몇몇 문제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10개 중에 9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되니까 10개가 상장되어 있다. 신약 개발 회사 10개가 상장되어 있다. 그 중에 9개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중에 1개가 독보적으로 성공해서 역사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투자자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지만은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수많은 공부와 노력을 투입해서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HLB에 투자하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HLB가 극악의 확률을 뚫고서 성공할 기업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라젠 같은 사례,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임원진,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기 위한 거죠. 어떤 기업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기업은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전체적인 평균이지만은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에서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공 확률은 훨씬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전임상부터 시작했을 경우고 HLB는 지금 임상 3상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성공 확률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고요. 자,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이랑 시간은 얼마나 드는가 한 번 더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임상 1상에서는 수개월, 뒤에 것들에 비해서는 가장 짧고요.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20명에서 80명.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하죠. 자, 2상. 자, 그 다음에 2상으로 넘어갑니다. 100명에서 400명. 이제 조금 더 인원수도 늘고 1년에서 2년. 시간도 더 늘어납니다. 자, 임상 1상에서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약의 부작용 등을 평가를 해보고요. 2상에서는 이제 효능까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 3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FDA 신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피보털 스터디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최소 1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저번에 평균으로는 한 12년 봤었죠. 5,000개에서 1만 개 후보물질 중에 단 1개에서 2개만 신약으로 살아남는다. 그 비용은 적게는 수백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 이상이 든다. 그리고 혁신 신약 개발에만 드는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니까 비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은 아직은 국내 벤처 캐피탈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 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고, 확률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10개 중에 9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요즘에는 다 똑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하지 않는다. 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 신약으로 FDA 문턱을 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리턴이 큰 편이고요. 120년 국내 제약 바이오사에서 FDA 문턱을 넘은 신약은 6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통 제약사들이 한 건데 LG화학, SK바이오팜 등등이 개발한 약들입니다. 전통 제약사,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이 미국 임상 3상을 통과해서 허가받은 사례는 0건이라고 하는데요. 10년 뒤에도 0건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고 이제 한국에서 또 신약 개발을 주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제약회사들이 미국 FDA 문을 두드릴 텐데,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성장을 위해서라도 HLB를 비롯한 다른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